우리 팀이 골을 넣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전방 압박을 칠 때 좋은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내서 제역습으로 중거리 슛을 넣든지 혹은 공격수에게 양질의 패스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전방 압박을 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팀 공격수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요. 우리 팀 이 3명의 공격수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전방 압박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 수비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팀 미드필더의 포지션이에요. 우리 팀 미드필더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쉽게 볼을 풀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팀 미드필더의 위치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 팀도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팀의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팀이 빌드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 팀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죠. 이 센터백이 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6번한테 주는 거, 윙백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2선한테 바로 주는 거, 뒷공간 킥 주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격수한테 바로 주는 건데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우리 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장면이 6번한테 공을 주거나 2선한테 주거나 윙백한테 주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게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센터백들도, 제가 볼 때는 센터백들은 이 개념을 대충은 알고 있고요. 우리 팀 6번이나 2선 미드필더, 윙백이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좋은 포지션을 오프더볼을 가져가질 못해요. 좋은 위치에 있지를 못해서 그 빌드업을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우선 센터백은 이렇게 넓혀서 공을 받게 되잖아요, 아래에서.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우리의 수비에서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압박을 하는 거. 두 번째, 압박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압박을 하는 형태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3명의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2명의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포메이션은 4-3-3, 4-2-3-1, 4-4-2 이렇게가 있어요, 폭백에서는요. 자, 그러면 4-3-3부터 보죠. 4-3-3은 이렇게 돼 있죠? 빨간 팀이. 그럼 공격수가 3명이에요. 4-2-3-1은요? 이렇게 돼 있고 공격수가 3명입니다. 4-4-2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공격수가 2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방 압박이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4-4-2를 한번 볼게요. 4-4-2로 상대방이 압박을 치는 경우에는 공격수가 2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온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윙어가 우리 팀 윙백한테 공을 주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돼요. 전방 압박을 이렇게 치죠. 이 센터백한테 공이 가는 것을 이 공격수가 막고 이 공격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팀 센터백 입장에서는 여기도 못 주고 여기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팀 6번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상대방 공격수의 이 2명의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잘 보면서 이 라인의 중앙에 항상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압박을 들어가면요, 6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공을 받았을 때 뒤를 딱 돌았을 때 이 공간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압박이 멀잖아요. 얘네들은 압박을 해서 오려면 이렇게 달려갔다가 그 스피드를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 보면은 또 분석한 영상들을 보면 6번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대방 공격수들이 이거를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좁혀서 우리 팀 6번한테 공이 못 가도록 압박을 한다? 그러면 이 공간이 비는 거예요. 이 뒤에 수비 장면에서도 이지선다를 거는 거예요. 너 나한테 붙을 거야? 그럼 나는 패스할 거야. 우리 팀 6번한테 붙을 거야? 그럼 10번한테 패스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4-4-2, 상대방이 4-4-2인 경우에 빌드업을 하는 경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대방이 이제 3톱인 경우예요. 4-2-3-1이라 치죠. 아니, 4-3-3이라 치죠. 상대방이 3톱인 경우에는 압박을 나올 때 우리 팀 6번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 윙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압박을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나오게 돼요. 자, 그럼 6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센터백 요 2명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넌 왜고요? 이렇게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이 라인의 중간 지점은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딱 돌아서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번을 압박하기 위해서 빨간 팀이 해야 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이 간격을 좁혀서 압박한다. 그러면 누가 비죠? 여기가 비는 거예요. 그렇게 좁혀서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톡 찍어 차는 거나 아니면 쫙 벌려서 이 앞 공간에서 윙백이 공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격수보다 앞선 라인에서 우리 팀 윙백이 공을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뭘 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뒷공간을 하든지 좁혀 있으면 여기를 내주든지 완전히 붙어 있으면 여기 하프 스페이스를 파든지 하프 스페이스를 파는데 거길 따라 들어가면은 6번이 나와서 받는 거예요. 이런 빌드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6번을 의식해서 좁히면 윙백한테 공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팀의 수비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 윙백까지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격수는 압박하고 이 사이드 공격수는 윙백한테 가는 공을 막으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럼 6번은 누가 막아요? 이 사람 점프를 뛰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막고 있다가 점프를 뛰어서 여기에 오는 공을 싹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디로 우리가 공을 줘야 될까요? 누가 비어요? 여기가 비는 거예요. 여기가 비는 공간에 여기 이렇게 못 주잖아요. 이렇게 막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이 공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좁혀있지 못해요. 여기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좁혀있거든요. 그리고 이 6번을 막기 위해서 이 10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선으로 패스가 전방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딱 공을 잡고 앞으로 드립을 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2대1 그 다음에
여기 2대1을 걸 수 있어요. 이게 빌드업이 성공한 장면이고, 이 장면이 우리 팀에서 진짜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의 빌드업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3톱인지 상대방이 2톱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6번 움직임을 통해서 6번한테 공이 가든지 6번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그럴 거야? 그럼 우리는 윙백한테 줄 거야. 그걸 보고 상대방이 또 윙백까지 먹고 점프까지 뛰었어? 그러면 그럴 거야? 그럼 우리 이선한테 전방 패스할 거야. 근데 이것까지 점프를 떠서 막았어? 그래? 그럼 너네 수비라인 무너졌네? 그럼 롱킥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씬에서 그 선수들이, 센터백들이 공을 잡고 있을 때 롱킥을 가끔 보다 때리잖아요. 그게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때려놔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작업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자, 그러니까 빌드업 장면에서 6번을 활용하는 거, 윙백을 활용하는 거, 2선을 활용하는 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팀의 빌드업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반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떻게 전방 압박을 해야 공을 탈취할 수 있는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빨간 팀이 우리라고 생각해보고 파란 팀이 적군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전방 압박을 칠 때 가장 멍청한, 수비 입장에서 가장 쉽고 가장 그냥 땡큐, 너무 땡큐인 경우가 어떤 전방 압박일까요? 그건 바로 미친듯이 달려가는 공격수예요. 자, 미친듯이 자기 혼자 달려가는 공격수는 우리 팀 다른 사람들은 준비도 안 돼서 압박을 하고 있지도 않아. 근데 자기 혼자 전방 압박을 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공 줄 수 있어. 6번이 좀만 일로 당기면 여기도 공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쉬운 패스길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팀 경기 영상을 옛날 거를 보면은 이 공격수 앞에 있는 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이 3명도 마찬가지예요. 한빈이가 여기서 진짜 무지성 전방 압박을 많이 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그러면 너무 쉽게 이 윙백이 받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경기 중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경기 내에서 얘한테 전방 압박 치지 말라고, 약속된 전방 압박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 말아먹는 거예요. 공격수가 우리 팀 수비수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전방 압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짜여진 전방 압박으로 우리 팀이 같이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공격수가 압박을 쳐야 돼요. 그래서 공격수는 이 공이 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면서 우리 팀이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전방 압박을 칠 수 있고 어떻게 누가 힘들어서 압박을 못 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방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판단이 안 된다면 이 뒤에 6번이나 센터백이나 이 뒤에 미드필더들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뒤에서 말로 얘기를 할 때 그걸 얼른 들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전방 압박을 어떻게 쳐야 되냐. 자, 센터백한테 압박을 칠 때는 무지성으로 2명이 다 붙으면 안 돼요. 자, 한 명이 한 명을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명을 막으면 이 사람은 이 길을 애매하게 막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격수들은요, 공과 길을 둘 다 막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사람한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9번은 6번이 자기 뒤에서 공을 받는 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번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면서 공을 막으러 가야 되고, 이 7번은 이 윙백한테 공이 가는 걸 애매하게 막아가면서 압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11번은 뭐예요? 이 반대 전환되는 킥을 의식하면서 이쪽으로 나오는 길을 보면서 애매하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일로 공이 가면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미리 가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가 있으면 여기 가잖아요. 애매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상대방이 여의치 않아서 일로 패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사람이 여기를 압박가고 이 사람이 여기를 압박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비잖아요.
이쪽으로 패스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일로 오고 이 사람이 일로 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압박을 갈 때 너무 빠르게 가버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공이 오면 이 사람 혼자서 이 2명 혹은 이 3명까지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커버가 안 된 공간 때문에 우리 팀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점프를 뛰어서 압박을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패스가 나오면서 상대방이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온 이유가 뭐죠? 우리 팀 공격수가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되냐? 애매하게 9번은 6번을 생각해야 돼요. 늘 공이 있는 위치에서 6번을 맡고 있는 이 자리. 공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얼른 가서 이 자리. 공을 뺏어도 되지만 뺏는 경우는 상대방이 뒤를 돌아서 볼터치를 실수한 경우에는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압박 치지 마시고 여기서 6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으면서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1번은 이 사람한테 가 있으면 여기에 길이 나오기 때문에 요 사이 길을 막으면서 윙백한테 공이 갈 때 그때 달려가서 막을 수 있는 준비를 애매하게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7번도 마찬가지로 반대 장면에서 애매하게 서 있는 거죠. 그게 공격수들이 해줘야 되는 전방 압박 움직임이에요. 자, 때로는 그냥 압박을 치지 말고요, 내려앉아서 압박 치지마 라고 했을 때는 내려앉아서 그냥 9번이 6번만 막아주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람한테 공이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센터백 둘은 선택지가 뭘까요? 이렇게 1대1로 거의 다 붙어있으면요, 공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롱킥을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수비수들은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 팀이 전방 압박을 잘 쳐서 상대방이 롱킥밖에 못하네?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비의 방향성도 정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잘 쳤어요. 그럴 때 그 다음 우리 팀 2선 양쪽 미드필더의 수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2선에서 상대방이 공을 받으러 내려올 때 이 2명을요 조금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압박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특별하게 이 양쪽 미드필더는요 공이 애초에 들어오기 어렵도록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공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팀 공격수가 압박을 잘못 나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6번한테 공이 가든 10번한테 내 뒤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공이 가기 애매한 위치에서 이 2명을 수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한테만 몰려있으면 공이 둘 중에 한 명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방에서의 1차적인 매번 압박을 성공할 수가 없고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실수를 우리 팀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이 공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달려나가서 압박을 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6번이 프리맨이잖아요. 지금 이 2명은 여기를 막고 있잖아요. 우리 팀 수비형 미드필더가 뛰쳐나가서 커트를 치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만약에 수비 포지션을 만약에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프리하게 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팀 수비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팀 2선 미드필더의 수비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팀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지혜롭게 잘 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압박을 치고 어떨 때는 그냥 지혜롭게 치고 어떨 때는 강하게 치고 어떨 때는 아예 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압박이 풀리는 그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 팀 미드필더가 적절한 위치에 미리 가 있어서 좋은 패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미리 압박을 쳐줘야 돼요. 이게 전방 압박의 방법입니다.